자, 금요일 행복한 오전.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임성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달 제 강의 주제였죠. 왜 사업 설명하는가? 연장선상에서 사업 설명이 왜 중요하고 또 사업 설명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의 중요성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No STP, No Success, 사업 설명 없이는 성공 없다라는 주제 가지고 1시간 동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업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사업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 사업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지식과 정보를 유통하는 사업이에요. 자, 보통 유통업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이 제품의 이동을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물론 그렇죠, 제품이 이동되고 PB도 이동됩니다. 하지만 제품이 이동되고 PB가 이동되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정확한 제품에 대한 가치, 그리고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어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사업 설명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려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사업 성장의 양대축. 자, 사이클에 두 바퀴가 있다면 한 바퀴는 사업 설명이고요, 한 바퀴는 제품 설명입니다. 자, 이것을 꾸준히 반복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을 통해서 제품 전달이 이루어지고요, 사업 설명을 통해서 사업 전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확률이 작동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큰 회사를 설립한 A사의 리치 디보스라는 분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분의 말씀은 아주 깔끔하고 담백합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잘 하시려면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하세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업 성장을 위해서는 제품 설명과 사업 설명의 반복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쇼더 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10권의 필독도서 중에 첫 번째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책이죠. 쇼더 플랜이라는 책. 거기에 보면 냅킨 쇼더 플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디 식당을 가셔서 냅킨이 있죠. 그러면 같이 간 분에게 냅킨을 통해서 간략하게 우리 사업을 설명해 주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뭐 1대1 미팅, 2대1 미팅, 그리고 5인 이하의 어떤 작은 규모 소그룹의 사업 설명을 우리는 쇼더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어떤 규모가 좀 큰, 그리고 시스템에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서 강사가 프로모션 된 그 사업 설명을 우리는 OM이라고 합니다. 오퍼튜니티 미팅, 기회를 주는 미팅이기도 하고요, 미팅이기도 하고요, 오픈 미팅, 그래서 공개된 미팅이죠. 자, 우리가 숨어서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죠. 클리어하게 오픈해놓고 진행하는 사업이죠. 자, 누가 와도 반겨주는 그런 오픈된 미팅. 그래서 약자를 따서 O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사업 설명은요, 전체적인 윤곽과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간혹 센터나 지사나 이렇게 어떤 우리가 쓴 오피스로 손님이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대충 약식으로 사업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한 분이라도 자세를 갖추고 풀 버전으로 사업 설명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그분 뒤에 뎁스에서 누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단 한 분이 오셨더라도 사업 설명은 풀 버전으로 자세를 갖추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논리적 흐름을 통해서,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사업 설명하는 그 안은요, 이미 논리적으로 많은 분들의 가장 설득력 있는 흐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 흐름을 통해서 쭉 전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변화와 남은 삶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 설명입니다. 자, 물론 저희 체인에서 제공되고 있는 제품들은 어느 한 제품 소중하지 않은 게 없죠. 어느 한 제품 대단하지 않은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기존에 썼던 브랜드에서 바꾸어 쓸 기회도 제공해드리지만, 자, 저희는 비즈니스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사업 설명에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설명이야말로 우리의 전체적인 사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을 꿈꾸신다면, 자, 저희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본질은 그거죠. 자, 유통상에서 그 제품이 움직여지는 계기를 만든 분,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기존의 유통과는 많이 차별화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갖고 계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유통 그 제품이 움직여지는 계기를 만든 분, 자, 그분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르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서 그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두 번째 개념이죠. 교육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드린다면, 자,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자, 멤버십을 구축시키고 확장시켜 가는 일. 자,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공을 원한다면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멤버십을 최초 구축하죠. 왼쪽과 오른쪽에 두 분씩을 추천해서 스타 실버를 완성하고요. 그 네 분을 통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뎁스, 드라이빙 뎁스를 통해서 멤버십을 확장시켜 나가서, 그렇죠, 매일 재구매와 회원이 증가하고 신제품의 어떤 런칭을 통해서 저희 멤버십이 확장되어 나가고 매일매일 받는 보너스 금액이 커져 나가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설명을 진행해야 됩니다. 사업 설명이야말로 정말 성장에 가장 필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 설명을 나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멤버십에 있는 자, 사업가분들이 몇 분이나 이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우리 그룹의 배수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그 배수의 법칙이 작동하고 이게 시스템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받는 소득은 연금과 인세 형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원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에 초집중하셔서 사업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자, 세상은 대부분 8대2 법칙을 따릅니다. 자, 8대2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일을 10명이 하시지만 2명이 일을 다 만들어내요. 그렇죠. 20%가 전체 일을 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옷 중에 20%의 정도의 옷만 가지고 입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옷장을 열어봐도 옷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화번호 중에 20%의 인맥이 형성된 분들에게만 통화를 하고 나머지 80%의 분들하고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80대 20의 법칙, 자, 8대의 법칙을 따르더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자, PSC 1주차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통계인지적 사고. 그래서 우리 사업은요, 이 논리가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쇼텐 스폰서 2 10명에게 정확하게 보여줬더니 2명의 스폰서가 되더라.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 비즈니스도 8대2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 20%가 존재합니다. 자,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업은 이 통계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고 분류하고 우선순위 20명을 상담을 통해서 정해 놓으시면 이미 그분은 스타 실버가 되시는데 7분 응선을 넘으신 거예요. 바로 통계, 확률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오죠. 자, 스타 실버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자, 이렇게 네 분을 직접 추천하시고요. 자,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 초기 30일에 이 네 분의 멤버십을 구축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을에 이제 야구를 하죠.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리그가 지금 열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에서 아메리칸 리그가 있고 내셔널 리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리그마다 디비전 시리즈를 펼쳐요. 디비전 시리즈.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챔피언십 시리즈예요. 여기서 또 우승하는 팀이 나오죠. 이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우승하는 팀이 내셔널 리그와 아메리칸 리그에서 우승한 팀들이에요. 결국 이 두 팀이요, 월드 시리즈에서 만나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메이저리그가 시즌에 163경기인가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열립니다. 그런데 이 시즌에서 각 리그별로 우승한 팀들이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초단기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7전 4선승제. 무조건 4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그 전의 성적과 관계없이 우승을 거머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단기전에는요, 굉장히 예민하고요, 선수들이 초집중해요. 그래서 의외의 팀이 우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사업도 똑같습니다. 자, 저희가 비즈니스 시작해서 사인업을 하고요, 초기 스타트 하겠다고 결단하시고 30일은요 저희 사업에서 매우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이 30일 동안 가장 내 마음이 뜨겁고요, 가장 열정이 뛰어나고요, 배우려고 하고 긍정의 극치 기간이 바로 30일간이에요. 그래서 열정을 갖고 있고요, 그야말로요 필요 이상으로 막 들이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지만 결국은 30일 안에 뜨겁게 움직였을 때 결과가 만들어지고요.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우리는 책임질 일을 해놔야 돼요. 자, 책임질 일은 뭡니까? 자, 부모들은 자녀를 출산하면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 어떤 것과 맞바꾸어도 될 만큼의 희생을 각오할 책임을 집니다. 저희 사업도 비슷한 예라고 봐요. 나의 왼쪽과 오른쪽의 파트너를 구축했다는 의미는요, 그들의 삶에 내가 끼어든 거예요. 그분들의 삶에 내가 관여한 거예요. 그분들의 인생의 방향성을 내가 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들에게 내가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책임감이, 스폰서로서 리더로서의 이 책임감이 우리의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30일에 반드시 이 왼쪽과 오른쪽과 왼쪽에 네 분의 파트너를, 멤버십을 구축하셔서요,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비즈니스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의 명단을 적으셔야 돼요. 자, 많은 분들 명단 작성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합니다. 자, 명단 작성이라는 의미는요, 나와 사업을 할 분, 제품을 구매해 줄 분을 적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고 지냈던 모든 분들, 자, 이분들을 일단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분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 명단, 선별 명단, 추가 명단. 그리고 이 분류한 명단들 속에서 다시 나와 가장 신뢰가 있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20명을 상담해서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왜 20명을 정해 놓습니까? 4명을 찾기 위함이에요. 왜 4명을 찾습니까? 확률을 적용시키기 위함입니다. 20%의 확률. 그래서 우리가 20명의 명단을 적었다는 의미는요, 4명의 110만 PB를 시작하는 우리의 파트너십을 갖춘 멤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20명을 상담해서 정해 놓으시고요. 우리는 초집중해야 돼요. 마치 1년 동안 선수들이 고생한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기 위한 것처럼 우린 초집중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됩니다. 감각을 곤두세워야 돼요. 열정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초집중해서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반드시 약속하고 이분들에게 1대1로 2대1로 혹은 센터와 지사와 줌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사업 설명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사업 설명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꾸준한 사업 설명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자, 사람은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일 내 심장이 뜨겁지 않습니다. 매일 365일 그 열정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업, 다운이 반복돼요. 그래서 내 감정이 30일 동안은요, 내 감정이 가장 뜨겁고 업이 되어 있을 때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오전, 오후, 저녁 시간을 촘촘히 스케줄링 하셔서요, 팀워크로 스폰서와 업라인 리더들과 아주 밀착되어서 상담하셔서요, 스케줄을 잡으시고 집중적으로 미팅하셔야 돼요. 흐름이 끊기시면 안 돼요. 미팅을 했다 안 했다 이러면 흐름이 끊깁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집중 미팅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가 계속 유지가 되고요, 열정이 없대요. 그리고 한 케이스의 미팅이 진행되면서 나는 성공적인 미팅이든 시행착오를 겪는 미팅이든 거기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진행되는 미팅 중에 어느 일정 기간을 딱 선정하셔서요, 그 일정 기간 동안 20명을 집중적으로
미팅하셔야 돼요. 이게 스타실버를 만들어내는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지금 삼각형 3개의 동그라미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성공의 8단계 준비 단계가 있죠.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매일매일 나의 목표와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해 나가야 될 일들이 적혀 있고 그걸 체크리스트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내가 시간을 쓰는 걸 스스로 통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그럼 우선순위가 비즈니스로 정리가 되겠죠? 자, 우선순위가 비즈니스로 와 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시간을 쓰게 돼. 이쪽에 시간을 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정해놓고요, 그 시간에 뭘 합니까? 고개더러 합니다. 그래서 결단한 분들은 고개더러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 뭐고, 배워야 될 것이 무엇고,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빨리 그것들을 파악하셔서 내가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단과 트레이닝. 자, 그리고 3단계 명단을 작성하고 준비하고 분류하고요, 우선순위 20명을 상담을 통해서 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화통화나 어떤 SNS 메시지를 통해서 전화통화로 하시는 게 예의겠죠. 그분과 만남을 갖게 되죠. 그리고 1차 미팅과 여러 가지 우리가 진행시켜 나가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분을 초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미팅들은요, 초기 단계에서 진행하는 모든 미팅들은 그 목적은 우리가 초대를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걸 비포 미팅이라고 합니다. 비포 미팅.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진행하는 모든 미팅은요, 결국 우리가 초대하기 위함 아닙니까? 비포 미팅을 통합니다. 자, 그럼 초대가 되어졌습니다. 자, 초대가 되어졌어요. 자, 홈이나 제3의 장소나 센터나 지사나 초대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때는 공식적인 OM 형식과 내용이 세팅되어서 반드시 긍정적인 프로모션이 이루어진 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 설명을 듣습니다. 자, 사업 설명을 들었더니요, 자, 이분은 프로세스를 진행시켜 온 분이죠. 그래서 성공은 결국 프로세스입니다. 성공은 결국 프로세스예요. 어떤 과정을 진행시켜 왔냐. 그래서 결국 우리의 성공은 프로세스인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진행시켰고요, 그분이 긍정적인 프로모션이 되어 있는 사업 설명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 딱 4가지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분은 사업 설명에 센터나 지사로 초대가 되지도 않겠죠? 자, 그리고 소비자, 부업, 사업, 이 4가지 케이스로 딱 나뉘어요. 사업 설명하는 동안 그분의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그렇죠? 그분의 눈빛과 손짓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이 현재 우리 비즈니스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 어떤 감정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까지인 거예요, 사업 설명.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사업 설명하지 못하냐, 이 사업 설명을 통해서 어떤 결과치를 얻으려고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너 왜 그런 거 하냐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자, 이런 복잡한 마음들 때문에 사업 설명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업 설명은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가치와 비전이 있는
이은 사업을 그냥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택 누가 합니까? 그 상대가 해요. 그렇게 보여주는 횟수가 따라줘야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은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여주고 나서요, 이 네 가지 형태로 그 초대한 분의 반응, 눈높이에 따라서 난 뭐 하시면 돼요? 사업 설명이 끝난 직후부터 팔로우업과 팔로우 스루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프로모션 되어 있는 스폰서나 업라인과 그 미팅이 끝나고 나서 1분 스피치를 진행하고요. 1분 스피치 배우셨죠? 진행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프로모션 되어 있는 스폰서와 애프터 미팅을 진행하고요. 자, 그분하고 헤어질 때 그냥 싹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1분 스피치 참여시키셔야 되고 애프터 미팅을 하시고요. 그분이 궁금한 것들 반드시 프로세스에 의해서 초대가 되시면 그분이 궁금한 게 생깁니다. 궁금한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 무언가 궁금한 걸 알아볼 수 있는 걸 우리가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분은 엉뚱한 데 가서 물어봅니다. 가장 엉뚱한 데가 어디예요? 배우자. 그분이 배우자지만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엉뚱한 곳이 배우자예요.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가까운 지인에게 물어보지 않도록 각별하게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 그런 내용들을 공감하도록 하셔야 돼요. 나빠서가 아닙니다. 편견이나 오해를 그분이 혼자 스스로 뚫고 이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듯이. 그래서 반드시 툴을 제공해서 그분이 궁금한 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라도 좋으니까 반드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나 SNS를 통해서 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반드시 48시간 안에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참여하여서 그분이 더 부족하고 궁금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다음 미팅을 프로모션하고, 가능하면 강사도 긍정적으로 프로모션 하셔서, 그리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헤어지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사업 설명회 보여드리는 횟수를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지고요. 결국은 결과는 뭘 통해서요? 사업 설명이 끝나고 내가 진행하는 모든 팔로우업을 통해서. 그래서 끝나고 그 자리에 참여한 분들과 진행하는 1분 스피치를 통해서, 자, 그때부터가 팔로우업이에요. 그때부터가 팔로우업입니다. 자, 사업 설명이 끝난 그 시점부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가 팔로우업이에요. 그래서 팀워크 중에 가장 중요한 팀워크가요, 모든 미팅이 끝나고 1분 스피치 미팅을 매끄럽게 빠른 시간 안에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는 거,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1분 스피치는요,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요, 비전을 공유할 수 있고요, 참여 소감을 공유할 수 있고요, 제품 사례를 공유할 수 있고요, 현재 성취해 나가고 있는 분들의 열정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이 끝나면 반드시 1분 스피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스타실버 머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정리되고 우선순위로 상담으로 정리된 20명의 명단을, 그렇죠? 이 스타실버 머신에 집어넣었더니 만남과 초대와 사업 설명과 팔로우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확률이 작동해서 10명 중에 2명, 20명 중에 4명이 기계를 돌다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스타, 실버, 머신. 자, 최근에 제가 과거에 배웠을 때는 머신이라고 배웠는데 요즘에 어떻게 표현을 쓰는지 제가 조금 봤더니요. 요즘엔 액티비티 루프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루프가 이렇게 동그란 고리죠. 돌아가는 고리. 그래서 액티비티 루프. 이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팔로우업, 팔로우스루, 지속적인 후원. 이 네 단계를 지속적으로 돌리는 거. 이게 액티비티 루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표현으로 하면 바로 스타, 실버, 머신이에요. 그래서 시작해서 32일 안에 스타, 실버 해서 멤버십을 왼쪽과 오른쪽, 왼쪽에 구축하시는 거. 그게 내가 이 사업을 진짜 롱런하고 성공하는 책임감을 내가 갖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대1로 긍정적인 프로모션이 되어 있는 스폰서와 함께 2대1로, 그리고 소그룹 리더, 중간 리더와 진행하는 다대1의 사업 설명, 혹은 내가 세네 분, 네다섯 분과 함께 진행하는 다대1의 사업 설명, 그리고 형식과 내용이 정리된 프로모션된 강사를 통해서 듣는 공식적인 OM.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업 설명 횟수를 늘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멤버십 구축과 확장은 사업 설명 횟수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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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업 설명해 나가실지, 자, 어떤 요소들로 사업 설명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 사업 설명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쇼더 플랜은 기준은 1대1 또는 2대1 사업 설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형식과 내용으로 논리적인 흐름을 따르셔야 돼요. 자, 본인의 스토리나 사례나 어떤 살을 붙이고 색을 덧입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내용들 말고 기본적인 틀, 시스템에서 리더들이 안내해 주시는 틀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 틀 안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지난 많은 시간 동안 비즈니스를 진행해 보니까 그게 가장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더라는 거죠. 논리의 흐름을 따르고 있어요. 그 흐름을 따라 주셔야 됩니다. 자, 시간은 우리가 외부에서 제3의 장소에서 1대1로 2대1로 이렇게 사업 설명 진행할 때 우리가 센터나 지사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1시간 20분의 풀 버전으로 진행하면요, 사람들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다. 다들 바빠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파트 1, 2로 쪼개서 연결시키면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30분 안에 정리되어 있는, 그렇죠, 자신의 사업 설명안, 그래서 자신의 사업 설명안이 있으셔야 돼요. 자신의 스토리로 정리된 자신의 사업 설명안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30분에서 40분 넘지 않도록 그 시간 안에 본인이 직접 사업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은 이 정도로 분배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사업 설명의 첫 번째 구성 요소, 마이 스토리입니다. 마이 스토리.
그래서 마이스토리, 자신의 스토리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자, 드라마나 영화가 재밌는 것은요,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스토리를 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로 편안하게 시작하시면 돼요.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체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유가 있으시죠? 그걸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스토리를 집어넣어서, 재미를 집어넣어서, 그렇죠? 사연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나의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통해서, 나의 이유를 통해서 상대의 이유를 찾도록 돕는 과정인 거예요. 내 얘기지만, 지금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얘기는요, 상대의 얘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유를 통해서 상대의 이유를 찾도록 돕는 과정이 바로 마이스토리예요. 이 시간은 내가 주도하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나는 상대에게요, 가치 있는 일을 전달하러 온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우린 조금 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신감과 당당함이요, 우리 일을 만들어내요. 설명 조금 부족해도 관계없습니다. 조금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는요, 나의 뜨거운 열정과 자신감을 봐요. 아! 내가 알던 친구, 내가 알던 지인이 아니네? 왜 이렇게 당당하고 멋있고 파스쳐 있고 열정 넘치지? 뭔가 있다,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점을 공략하시면 돼요. 내가 주도하는 시간입니다.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강사분들, 여러 리더분들의 스토리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셨던, 자영업하셨던, 전문직에 종사하셨던, 각기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어떤 계기와 어떤 스토리로 이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맞는 분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정확하게 알기 전후, 그렇죠? 나도 이 사업을 처음에는 굉장한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었다. 남에게 피해 주는 건 줄 알고 말 잘해야 되고 아는 사람 많은 줄 알아야 되고 먼저 시작한 사람 돈 벌어주는 건 줄 알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도 제품을 써보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과 그렇죠, 교류해보고 여기 미팅에 참여해보니까 내가 알던 게 전부 다가 아니고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 너도 지금 그런 심정일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왜요? 나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알고 나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내 생각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 생각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상대가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상대도 꼭 그렇게 생각해 주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건 온전히 내 생각인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걸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얘기해 주고 상대가 그걸 듣고 공감대 형성이 되고 판단하도록 그 여건만 마련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진실은 통하죠? 예. 그래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위축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ABC 미팅을 진행하면요, A와 B가 아닌 결국 누구를 위함이에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건강과 아름다움에 도움이 되는 진짜 뭔가 삶을 변화시키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 우리 쪽이에요. A와 B의 이익이 아닌 C를 위함이라는 사실, 그거 확실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익을 취하려는 생각을 있으면 당당하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 미팅은 C를 위함입니다. 그를 위함이에요. 그의 건강과 아름다움과 그의 삶의 변화를 위한, 그의 삶을 위함입니다. 그럼 자신감과 당당함이 생기실 거고요. 자, 우리 이제 현실 점검과 드림 빌딩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고 각기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전문 지식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똑같은 미팅 방법으로 접근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제공해드리는 미팅의 원칙과 틀은 동일하지만 변형시키시면 안 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융통성이죠. 그래서 접촉하는 명단에 직업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제시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직장인과 자영업과, 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니즈가 다릅니다. 추구하는 삶의 패턴이 다릅니다. 그 니즈에 맞춰서, 그렇죠,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는 과정이 바로 현실 점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현실 점검은, 자, 직장인이 계실 거고요, 자영업, 전문직, 그리고 전업주부 계시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취업하려고 노크를 해보니 경력이 단절돼서 갈 곳이 없어요. 그분들이 82년생 김지영이죠. 40대 전후로 계신 분들,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 자, 그리고 현실 점검에 그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사업 설명 도입 부분과 끝에 가능하면 연관되는 지점이 있다면 반드시 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꿈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결국은 저희 사업은 나 자신과 그가 이루려고 도전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린 그 멈춘 지점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의 꿈을 연장시키고 그의 꿈을 지속시켜 나가는 얘기입니다. 나와 그의 꿈을 지속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얘기예요. 반드시 꿈에 대한 얘기가 터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잊고 있던 꿈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드림 빌딩, 그리고 이분과 어린 시절부터 지난 시절 같이 친했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던 분이라면 반드시 그분과 쉐어 더 드림, 그 꿈을 다시 떠올리게 해서 그 꿈을 공유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과거에 우리 유년 시절에 이런 꿈이 있었는데, 우리 20대 때 이런 꿈을 갖고 있었고, 그때 우리 그 꿈 때문에 얼마나 가슴 따뜻했고 노력했고 그 꿈을 같이 공유했고 그 시절이 너무 그립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진짜 우리 사업의 공감대와 현실 점검이 더 밀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너무 먼 꿈만이 아닌 그 상대방이 직면해 있는 현실적인 과제들을 당장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우리가 꼭 엄청난 돈을 벌어서 빌딩을 사는 게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5년 후 10년 후에 먼 꿈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너무나 먼 꿈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손에 잡히지 않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자, 현재 직장 생활하는 분이면 현재 하는 일 하면서, 그렇죠? 시간을 투자했더니 추가 소득 200에서 300, 180에서 300,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돈이 투자됩니까? 경험이 있어야 돼요. 뭐 담보를 제공합니까? 사무실을 내요? 자격증을 따야 됩니까? 얼마나 심플하고 단순합니까?
그리고 180에서 300만 원 소득.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빚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대출받아 아파트 구매하시고 차량 구매하고 마이너스 통장, 카드, 뭐 이런 크지 않지만 이런 부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그게 꿈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내 인생의 마이너스를 해결하는 그 꿈을 꾸는 거, 그게 3개월, 6개월,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꿈들입니다.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얘기는 나의 얘기로, 내 얘기로 하셔야 됩니다. 자, 요즘에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어두운 상황들에 대한 얘기는 나의 얘기로, 그리고 꿈을 이루어가고 이루어냈을 때 멋진 미래는 상대의 얘기로 진행하셔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쁜 건 나, 좋은 건 상대. 상대의 현실 얘기를, 그리고 상대의 현실 얘기를 너무 어둡게 하거나, 자, 나 스스로가 나의 얘기를 현실 점검하다 보니까 나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표현을 쓰시면 분위기가 어두워져요. 비참해져요. 부정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정적인 얘기, 어두운 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그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도 이걸 상대를 건드려서 감정의 어떤 스크래치를 낼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은 채이은 스토리예요. 채이은 스토리 너무 잘 아시죠? 약 30년 가까이의 스토리를 갖고 있죠?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또 회장님의 스토리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그 스토리, 살아 움직이게. 그렇죠? 그 스토리는요, 누굴 설득하려고 한 말이 아닌데 가장 잘 설득되는 게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채은이라는 회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배경이 있죠. 자, 저희 회사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기획된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시중에 있는 대다수의 모든 회사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기획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고요, 제품을 런칭시키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 있는 리더들을 영입하고요, 보상 플랜을 만들고요, 나름대로의 비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작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시작하는 스토리예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20년간 방문 판매를 하다가 2012년도에 대통령 시행령으로 방문 판매에 관련된 법이 개정돼요. 그래서 법을 바꿔 써야 돼요.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틀을 바꿔 써야 돼요. 그 틀, 채인이라는 회사를 수용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회장님께서 선택적으로 자신의 성공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성공하겠다라는 그 가치와 철학 때문에 이 기업이 태동한 겁니다. 그 스토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순수함, 결국 이 회사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던 이유는요, 그 회장님의 어떤 가치와 철학과 제품력입니다. 그래서 광고 없이 100억이란 매출을 올렸던 기업이고요,
제가 2013년도 12월 달에 이 회사를 검토해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이 회사가 어떤 정확한 프로세스화 되어 있는 시스템을 물론 있으셨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조금 정형화된 시스템이 없이 100억을 하셨다면 아마도 잘 정돈된 프로세스화 되어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잘 구축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무조건 100억까지는 올릴 수 있겠다. 왜? 해봤던 분이 또 합니다. 결과를 만들어냈던 분이 또 만듭니다. 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시작했던 스토리를 잘 곱씹어 보시면요, 거기에 비전이 다 녹아 있어요. 그런 지금 분위기나 기운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그게 그런 오랜 시간이나 세월 동안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계신 회장님의 가치와 철학, 제품력 때문이에요. 얼마나 저희 또 보상 플랜이 탁월합니까? 시스템 이제 체계가 잡혀 나가죠? 그 비전이 있죠. 올해 잘 진행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질 거란 믿음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입니다. 제품. 자, 사업 설명 기간 안에 제품 설명을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체 제품이 있지만 툭툭 그냥 터치해주는 핵심만, 포인트만 집어주시고요. 그 가운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아이템 정도는 조금 다뤄주시면 좋아요. 그 제품은 개념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칫 너무 제품 설명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요, 시간이 오버돼요. 그 제품 설명도 너무 상세한 어떤 이론이나 공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체험 위주로, 체험 사례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개념만 그냥 가볍게 터치해주는 정도로 넘어가고 체험을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자, 그 다음 유통구조의 변화와 재원. 자, 소비자의 언어로 프로스펙트, 우리의 예비 파트너, 우리의 후보자들의 언어로 다시 표현드리면 이런 거예요. 유통구조의 변화와 재원, 그분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많이 돈을 줍니까? 이런 언어로 쓰죠.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나요? 이런 얘기 경험 없는 분들 중에 묻는 분들 간혹 있어요. 그래서 유통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나 물류비 자체가 줄어들고, 자, 그 존재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것이 회원들이 받는 보너스의 재원이 되더라. 광고 하나죠, 유통 하나죠, 물류비가 절감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세이브되는 돈 중에 제품 원가를 더 들여서 품질을 높이죠. 그리고 회원가 대비 35%를 법적으로 그 계기를 만들어낸 분에게 직접 주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재원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슈머의 개념 설명해 주셔야죠. 소비자이지만 생산적인 소비를 하더라. 캐시백 개념 설명해 주시고요. 자, 기존에 우리가 했던 유통 채널을 통해서 했던 모든 소비는 지출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출에 그치지 않고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체인을 통한 모든 소비는 이제 뭘로요? 매출로 이어져요. 모든 제품에 PB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통 채널, 체인이라는 유통 채널로
채널을 바꾼다는 의미는 소비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로.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객체에서 주체로.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상 플랜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자, 보상 플랜은요, 가장 열정적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좀 과할 정도로 아이 컨택을 시도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설명하기 전에 설명하는 내가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다양한 경우에서와 상대방이 궁금한 거를 질문해 올 수도 있죠. 물론 설명 중엔 질문 받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 궁금한 걸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확히 내가 보상 플랜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보상 플랜 설명하실 때는 나와 있는 숫자만 나열해 설명하지 마시고 시뮬레이션을 해주셔야 돼요. 시뮬레이션. 스타 실버가 되면 소득이 얼마, PT가 되면 얼마, 루비가 되면 얼마. 시뮬레이션에서 숫자로 심플하게 정리한 걸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합니다. 그래야 자기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셔야 되죠. 전업주부셨던 분한테 다이아몬드가 되면 월 1,000만 원씩 법니다. 이런 얘기 와닿습니까? 전업주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전업주에게는 어떤 말이 와닿아요? 사이드로 시간 투자해서 차분히 배워나가서, 그렇죠? 한 달에 120만 원, 180만 원 벌 수 있어. 가능해. 그게 와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는 설명. 그래서 우리가 미팅 전에 사전 정보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상 플랜 설명하실 때 강조해 주셔야 될 거. 독도에서 외롭게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거 강조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당신은 경험도 없고 뭘 새롭게 시작할 만한 그런 갖추고 있는 게 그 상대방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팀이 당신을 도울 거다. 경험이 많은 결과를 만들어낸 열정 있는 우리의 팀들이 당신의 성공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주셔야 돼요. 그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아니면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의 팀을 소개하는, 우리의 팀을 프로모션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팀에 이러이러한 분과 같이 움직이면 당신의 성공을 확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라는 팀 프로모션을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개하고 프로모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보상 플랜 안에서 자, 그러면 왜 우리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합니까? 이거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에서 발생되는 PB를 개인이 혼자 다 하는 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험이 없는 분들 중에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우리의 제품의 주력 제품들은 어떻게 합니까? 쓰고 다시 구매해요. 재구매가 일어나죠? 소개가 일어나죠? 회원이 증가되죠? 그리고 신제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죠? 그리고 기존의 제품들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네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번 브랜드를 바꿨으면 그 제품의 경쟁력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이유로 계속 지속해서 반복 구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유와 우리 시스템과 결합하면, 우리의 견고한 시스템하고 연결되면요, 우리의 수입은 연금과 뭐가 돼요? 인세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또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것만 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선생님이 매일 지각하는 학생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지각을 하는 것을 보고 그 학생이 괘씸해서 회초리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초리를 든 다음 날 아침 그 선생님은 차를 타고 학교에 가다가 늘 지각하는 그 학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은 아버지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요양실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선생님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각은 곧 불성실이라는 생각에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회초리를 든 자신이 부끄러웠고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단둘뿐인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하는 입장에 있는 지각한 학생, 게다가 요양시설은 문을 여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학생은 요양원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뛰어서 학교에 왔을 텐데, 그래도 매일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날도 역시 지각을 한 학생은 선생님 앞으로 와서 말없이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회초리를 학생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의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라는 말과 함께 그 학생을 따뜻하게 끌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이솝 우화에서 아마 저도 초등학교 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황새와 여우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릇에다가 서로를 위해서 주었다고 생각하고 줬는데 상대는 전혀 먹지를 못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 사업이요, 고속도로에 람보르기니 시동을 켜놓고요,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차에 운전하려고 오른쪽 발을 들여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제 주말 내내 생각해 봤더니요, 우리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한 단계 도약하고 진짜 우리가 멋진 결과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제 결론이 이겁니다. 역지사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 사자성어죠.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이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거, 우리 성공한 많은 리더들이 얘기하는 리더십 중에 가장 큰 덕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스폰서는 파트너의 입장에서 예전 생각하셔야죠. 파트너는 스폰서의 입장에서 나중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조금씩,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관계에서 오는 트러블이에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시도했지 않았고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관심 갖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를 조금만 더 이해해보면요, 전부 그분들은 그럴 만한 환경이었고 그럴 만한 처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우리 조금씩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요, 상대를 생각해주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는 엄청난 성장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공감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